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최명자 할머니는 이미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죠. 낡은 운동화를 신고 허름한 점퍼를 걸친 채 시장으로 향하는 길, 찬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어도 최명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김밥 가게. 이곳이 바로 최명자가 지난 15년간 지켜온 터전이었죠. 가게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초라한 공간이지만 최명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플라스틱 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김밥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들이 전부였죠. 오늘도 맛있는 김밥 많이 만들어야지. 최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재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한 단무지, 달콤한 당근, 아삭한 오이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썰어가며 그녀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집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까지. 최명자의 김밥은 이 모든 사람들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2줄 주세요. 참치김밥 하나랑 단무지김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최명자는 환한 웃음으로 응답했죠. 김 위에 밥을 펼치고 재료를 올리는 손놀림은 수십 년 경험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적당한 힘으로 말아 올리는 김밥은 언제나 모양이 예뻤고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명자만의 특별함이었어요.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데서 사 먹으면 영 맛이 없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 손맛이 따로 있어.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최명자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지만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야말로 최명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어요. 최명자는 정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그랬듯 평범하고 소소한 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맛있다는 한마디가 들릴 때면 최명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최명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지은이의 18번째 생일이었거든요. 대학 입학을 앞둔 지은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던 최명자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어요. 지은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가방을 사줘야겠어. 최명자는 마음을 굳히고 시장에서의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 최명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은 최명자에게는 여전히 낯설기만 했죠. 드디어 도착한 백화점 앞.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내부가 최명자를 압도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공간, 그리고 값비싸 보이는 상품들이 진열된 쇼윈도까지. 최명자는 용기를 내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일하다 온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최명자의 낡은 옷차림과 손에 밴 김치 냄새를 눈치챈 듯한 그들의 표정에서 어색함과 불편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명자는 참았어요. 손녀를 위한 일이니까요. 가방 매장을 찾아 천천히 걸어가는 최명자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지만 그것이 배려라기보다는 거부감의 표현처럼 느껴졌죠.
최명자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방 매장에 도착한 최명자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나같이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방들 사이에서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애썼죠. 그때 매니저 박준성이 다가왔습니다. 박준성은 30대 중반의 날렵한 체격에 완벽하게 달인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의 외모와 능력에 자신이 있던 그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자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저기, 손님. 박준성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최명자는 깜짝 놀라며 박준성을 바라봤어요. 저는 손녀 선물을 사러 왔는데요. 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박준성의 말은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냄새도 심하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신데요. 시장에 가시면 더 적당한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거부감이 섞여 있었죠. 최명자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보안을 부를 수도 있어요. 박준성의 마지막 말은 최명자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최명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매장을 나서기 시작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불타는 것 같았어요. 매장을 나서기 직전 최명자는 박준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젊은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언젠가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최명자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박준성은 그 말을 콧방귀로 넘겼습니다.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그는 중얼거리며 최명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최명자는 백화점을 나서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손녀를 위한 마음이 이토록 짓밟히다니.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라도 지은이를 위한 선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백화점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준성은 일찍 출근해서 매장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모든 부서장들은 즉시 회의실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박준성은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이런 긴급 소집은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모인 부서장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총괄 매니저가 단상에 올라서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1급 VIP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VIP라니 이는 백화점 역사상 최고 수준의 중요 인물이 온다는 뜻이었죠. 이분은 우리 백화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박준성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최상의 복장을 갖추고 매장은 흠 하나 없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 매니저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어요. 절대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매장 분위기를 해치는 요소는 미리 차단하십시오. 박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 냄새나는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중요한 날에 매장 분위기를 망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박준성은 즉시 직원들을 소집했어요.
오늘은 우리 매장의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VIP가 오시니까 그 어떤 실수도 하면 안 돼요. 매장 정리부터 고객 응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준성의 말을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엄격한 그의 모습에서 오늘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특히 매장 분위기를 해치는 고객이 있다면 즉시 저에게 보고하세요. 오늘만큼은 그 어떤 방해 요소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오후 3시가 다가오자 백화점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완벽한 복장을 갖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VIP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성은 자신의 매장 앞에서 서성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완벽해. 이번 기회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박준성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호원들이 먼저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뒤이어 백화점 임원들이 공손한 자세로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성은 눈을 크게 뜨고 VIP의 모습을 확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다만 상당히 연세가 있어 보이는 분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일행이 점점 가까워지자 박준성은 최상의 미소를 지으며 준비했어요. 이때를 위해 연습한 완벽한 인사와 서비스를 보여줄 차례였죠. 그런데 VIP 일행이 자신의 매장 앞에 멈춰 섰을 때 박준성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어제 자신이 모욕을 주었던 최명자 할머니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준성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 냄새 난다고 했던 말, 나가라고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최명자는 박준성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어제와는 달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죠.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과 상처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참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최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말의 무게는 매우 무거웠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체험했죠. 주변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준성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를 찾을 수 없군요. 최명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 백화점에 투자한 모든 자산을 회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준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투자 자산이라니 최명자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이 백화점의 주요 투자자였다는 뜻이었죠. 최명자의 선언이 떨어진 후 백화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준성은 본사 회의실로 급히 소환되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상무들의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어요. 박 매니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최 여사님이 왜 갑자기 투자를 철회하신다는 거죠? 박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말할수록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냄새난다고 나가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백화점에 숨겨진 대주주였다니. 당장 사표를 써라. 상무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내 때문에 회사가 망할 뻔했잖아. 한편 언론들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백화점, 고객 차별 논란 외모로 사람 판단한 직원, VIP 모욕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인터뷰에 나선 시민들은 요즘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을 너무 차별한다. 돈 있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세상이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화점 주가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어요. 고객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평소 붐비던 매장들이 한산해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박준성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죠. 최명자에게 했던 무례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을까? 박준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말끔해 보여도 마음속은 이렇게 추악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최명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박준성은 그제야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박준성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명자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사표는 이미 쓴 상태였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시장을 수소문한 끝에 박준성은 최명자의 김밥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가게 앞에 서니 며칠 전 백화점에서의 일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런 소박한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최명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박준성이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보여주었죠. 할머니. 박준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박준성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할머니를 외모로만 판단하고 그런 무례한 말씀을 드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박준성의 눈에서 진실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최명자는 한참 동안 박준성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분노와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젊은이, 일어나세요. 최명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의 진짜 마음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오는 법입니다. 외모나 지위로는 볼 수 없는 거죠. 박준성은 고개를 들어 최명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고 싶었답니다. 최명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젊은이의 진심을 봤으니 할머니도 다시 한번 믿어볼게요. 박준성은 감격에 겨워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최명자는 김밥 하나를 박준성에게 내밀었어요. 힘들 때는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박준성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준성은 퇴사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대신 고객 서비스 교육 전문가의 길을 택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교육 현장은 다름 아닌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박준성을 초청한 것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쫓겨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셈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박준성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몇 달 전까지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박준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고객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모나 차림새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돼요. 박준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교육이 끝난 후 백화점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매장에 고객은 모두 소중합니다라는 표어가 걸렸고 직원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죠. 어떤 고객이 와도 차별 없이 정중하게 응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편 최명자는 여전히 시장에서 김밥을 만들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박준성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최명자에게 백화점 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중한 자세로 다시 한번 사과하며 투자 철회를 재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박준성 씨의 교육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최명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로 변했다면 할머니도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몇 주 후 최명자는 다시 그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녀 지은이와 함께였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할머니, 이 가방 어때요? 지은이가 예쁜 가방을 골라 보여주었어요. 그래, 예쁘네. 우리 지은이가 매기에 딱 좋겠다. 최명자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박준성이 나타났어요. 그는 이제 이 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개선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김밥 많이 파셨나요? 박준성의 인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일했지. 젊은이도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최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최명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매장 곳곳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을 정성스럽게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죠. 나이가 많은 고객에게도 소박한 차림의 고객에게도 모두 똑같이 친절했어요. 할머니, 이 백화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니까 이렇게 따뜻해졌구나. 최명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명자는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때로 차갑고 무정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박준성도 자신의 집에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최명자 할머니를 통해 배운 교훈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자고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지적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최명자의 김밥에 담긴 따뜻함처럼 진정한 마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외면과 돈만 볼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가며 살아가는 진짜 어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지금 내 옆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해주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